빅데이터로 보는 미래. 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공학과 박희준 교수가 안내합니다. 네, 우리 미래의 모습을 예측하고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공학과의 박희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중독이라는 주제네요. 예. 참 빅데이터로 우리가 이제 고민할 수 있는 영역들이 참 많다는 걸 느끼는데 그 김무성 대표 사위의 마약 논란으로 이제 그 어떤 중독에 대한 관심이 좀 최근에 높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우리가 흔히 뭐 중독하면 사실 뭐 그런 약물, 마약 중독을 얘기를 하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에 각종 중독들이 있죠. 그렇죠. 네네. 오늘 몇 가지 통계를 말씀드리면 아마 놀라시는 분이 많을 텐데요. 네. 그 중독 포럼에서 작년에 발표한 통계입니다. 2013년도 중독 포럼이라는 게 있어요? 2013년도 통계인데요. 네. 우리가 4대 중독이라고 읽었죠. 마약, 알코올, 도박, 인터넷 중독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요. 연 109조 5천억 원에 이른다고 하니까. 근데 들어보시면은요.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추산한 것인데 연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한 10조 정도 되고요. 암으로 인한 사회 비용은 한 14조 정도 된다고 봤을 때 4대 중독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큰가를 볼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중독을 어떻게 정의하고 그 범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의 문제겠지만 지금 보면은 한 국민 8명 중에 1명 정도는 중독 증상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게 모르게 이 뭐 마약은 좀 특수한 경우지만 뭐 알코올, 도박, 인터넷에는 조금씩 이렇게 여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물질 중독이라고 하는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마약, 알코올, 니코틴이고요. 근데 최근 와서 이제 더 그 증가세가 가파른 것이 행위 중독인데 도박, 게임, 성, 쇼핑.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최근에 이제 인터넷 관련된 행위 중독, 스마트폰 사용이라든가 소셜 미디어 사용이나 여기에 중독된 그런 인구들이 굉장히 최근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네. 약간 뭐 저의 경우를 좀 하지만 저는 약간 홈쇼핑 중독이 좀 가까워지죠. 네, 여성분들이 홈쇼핑 중독이 높죠. 네. 그런 행위 중독이 이제 증가하는 사회, 우리 빅데이터로 어떻게 좀 변화를 좀 예측할 수 있을까요? 예, 스탠포드 대학의 마이클 코신스키 교수 연구 결과인데요. 이제 소셜 미디어 분석을 통해서 마약, 알코올, 니코틴 등에 중독된 인구 예측이 가능하다는 그런 이제 모델을 갖다 설계해서 발표를 했는데 뭐 재밌는 걸 보면은 2000년대 초반 굉장히 방영이 됐던 범죄 코미디 드라마입니다. 빅 마모 애청자 중에 마약 중독자 굉장히 높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을 분석해서 이제 상관관계를 찾아서 마약 중독 가능한 인구들을 찾아내는데 그게 가장 좀 상관관계가 높은 요인으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그 일본 자동차 브랜드죠. 미국에서입니다. 혼다를 소유하고 운전하는 분들이 비흡연인 확률이 굉장히 높답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과관계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높은 상관관계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소셜 데이터라든가 그다음에 보건의료 분야의 어떤 공공 데이터들을 활용해서요. 미국의 국립보건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독 예방 및 치료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고요. 일부에는 지금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참 재밌는 것이 이렇게 빅데이터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중독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도 활용이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빅데이터가 또 우리 중독을 조장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들은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서 그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서 사용자들의 어떤 습관을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중독을 만들면서 안전한 수익 구조를 가져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서 시장에 있는 고객들을 보다 상세하게 분석을 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욕구, 잠재된 욕구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자기 제품이나 서비스 중독되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가 중독 마케팅이라는 얘기도 하는데 그래서 기업에서는 또 빅데이터를 소비자들을 중독시키는데 또 활용하고 있고 그래서 참 이렇게 빅데이터가 발전해가면서 참 어두운 면과 밝은 면 이렇게 양쪽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중독을 줄일 수도 있고 또 한편 조장도 할 수 있는 이 빅데이터. 근데 이제 빅데이터 발전과 함께 좀 우리가 경계해야 할 중독이 있다면 그건 어떤 거라고? 또 다른 중독이라고 보면 저는 권력 중독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늘 지적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빅데이터 도구가 대중화되기 이전에 초기 시장에서는 빅데이터를 누가 가지고 있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권력의 불평등 현상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그 이외의 중독은 사실 개인적인 피해가 제일 크죠. 물론 사회적인 비용도 발생을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 있는 각종 조직이나 우리 사회 리더들이 이 권력 중독을 앓게 되면 이 폐해는 굉장히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보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높은 지에 가면 사람 변했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권력을 경험하게 되면요. 남성 호르몬 중에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론이라는 것이 분비가 되고요. 네. 그러다 보면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이 이제 더 분비가 되면서 네. 좌뇌 전도엽이 활성화돼요. 그러면서 자존감이나 집중력이 굉장히 높아지죠. 네. 그러니까 요 아까 말씀드린 그 남성 호르몬은 우울증 치료제로도 사용이 되는데요. 네. 뭐 개코 원숭이 여러분 잘 아시는 실험도 있어요. 개코 원숭이한테 요 그 남성 호르몬을 주사를 하게 되면요. 테스토스테론을 예, 주사하는 발음이 거죠. 힘들죠. 네. 네. 예, 그럼 그 군집에서 네. 그 원숭이가 리더로 부상을 합니다. 네. 굉장히 추진력도 있고 집중력도 좋고 자존감도 좋아지고 근데 주사를 계속 늘려가게 되면 주위와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돼요. 지나친 네. 자기 확신 때문에. 그래서 조직 내에 이제 많은 문제를 가지게 되는데 네네. 빅데이터가 발전을 하게 되고 또 빅데이터를 소유하고 활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권력 뭐 그것뿐만이 아니겠죠. 네. 우리 사회 소셜 미디어가 만들어지면서 누구나 어떤 그 소셜 미디어 상에서 권력의 핵으로 부상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나치게 이제 권력의 맛을 보고 경험하게 되고 지나친 확신에 의해서 공감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네. 굉장히 우리 사회 여러 가지 폐해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어떤 해봅니다. 빅데이터라는 것이 이제 어떤 사람들의 테스토스테론과 이제 도파민의 어떤 예. 영향을 주면서 이게 희열과 성취감을 지나치게 주면 이제 이게 중독이 될 수도 과하면은 있다는 중독이 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겠죠. 네, 행위 중독에 대한 이 빅데이터 오늘 얘기를 나눠봤는데 좀 마지막 정리 말씀 부탁드려볼까요? 네. 뭐 중독된 사람한테 네.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고요. 네. 아까 8명 중에 1명이라는데 저도 이렇게 따지고 보면 많은 것에 중독이 지금 돼 있는 것 뭐 같아요. 예를 들면 예, 뭐 여러 가지가 여러 있겠죠. 가지. 네. 제 스스로 말하고 네. 싶지는 않겠지만 네. 그래서 이런 요번에 그 중독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 네. 자신을 좀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그 중독 마케팅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방송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살짝 이런 같은 시간대에 꼭 듣고 싶은 어떤 그런 중독이고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 PD님도 중독 마케팅 좀 신경 쓰셔야죠. 네, 많은 분들이 우리 방송 들을 수 있도록. 그러게요, 예. 빅데이터로 보는 세상 많은 중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희준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